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찾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아우 신나. 너무 신납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전 내일도 출근해요. 내일 출근하시는군요. 네, 주말에도 뉴스앤뮤직을 통해서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한 김영민 아나운서를 내일도 만나신다니까 얼마나 시청자분들이 좋으실까요?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네.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행복하죠.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네. 밖에 PD님도 내일 출근합니다. 그러시군요.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인생이 풀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한 가지 생각은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면 그런 말 됩니다.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해야죠. 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냥 해라. 하기 싫다? 그냥 해라. 그냥 하면 된다. 내일 잘 나오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내일도. 내일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저는 쉽니다. 저 그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6.15는 공동선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대생이 탄생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한 뉴스 너무 앞이 길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식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회의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새롭게 적용할 경선 규칙을 정했는데 네.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두 가지 안을 놓고 의논을 했었는데 네.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30, 그리고 80대 20 네. 이렇게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비대위의 결정을 위임을 했고 네. 비대위가 민심 반영 비율이 더 낮은 안을 선택한 겁니다. 현행 단일 지도 체제는 유지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당대표가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되고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라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결정이 됐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했다. 캠프를 차렸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네. 한 전 위원장이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자신이 영입했던 영입 인재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 1호 영입 인재였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거다.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단일 지도 체제 유지하고 전대 룰에 민심이 반영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또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나옵니다. 네. 다른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지만 원내에서 일부 유력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중에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싸움의 전장,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 원외 당대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견제구를 날렸고요. 예. 또 다른 유력 후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그럼 뭐하러 사퇴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사퇴한 분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데 당대표를 맡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기현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견제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전당대회 국민들의 관심을 받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건이요 또 재밌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로 9년 6개월 징역을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네. 이재명 대표
에게도 같은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제 더 재밌는 부분은 수원지법 관계자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법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배정이 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이렇게 관련 사건이 있으면요. 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보통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왜냐면 같은 사건을 보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도 그런데 이 수원지법에서는 워낙 이 사건이 언론의 중심을 받다 보니까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다. 또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겹치는 것 같네요. 변호인들도 모두 등록됐다면서요. 네.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는데요. 네. 이 대표가 지금 다른 재판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 성남FC처럼 다른 사건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이 다시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수임한 적이 있는 변호사들인데요. 네. 하지만 그중에서 뭐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변호사 겸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 변호사는 이런 사정들로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국회의원 하는데 변호사 할 수는 없겠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 파괴를 막겠다면서 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위원장에는 유상범 비대위원이 선임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기소된 후에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한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아침 사설을 보니까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절차대로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국회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어제 본회의 무산됐어요? 네, 당초에는 어제 본회의가 민주당인 예고에 따라서 열릴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네.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먼저 우선하겠다라고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7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금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고 중재 의지도 강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도 이 본회의 개최를 거세게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줄 때 받아라 했던 분위기와는 좀 달라지고 있네요. 우원식 의장에 의해서.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줄 때 받아라 해서 그 7곳 상임위를 받느냐 이걸 받아야 되냐 굴욕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18개를 차라리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남은 7개 상임위를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타협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자체적으로 정책 특위를 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에게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신중한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의원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차분해지면서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국민들 편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도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회 소식은 또 다음 주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잖아요. 네, 뒤에서 영민한 뉴스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네. 내일도 나오신다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에 라디오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뉴스 파이팅. 김영민 파이팅. 배승희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